남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달콤살벌 토크쇼.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한국에는 밥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은 한민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밥, 삼시세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중인 자립지원위원회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봉인 김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원래는 평소에 좀 오전에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식사하셨나요? 네. 네,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밥 먹고 나니까 좀 식곤 중에 나른해 죽겠습니다.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떡해. 지금 오늘 녹화 중에 꼬르륵 할까봐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남한에서는 인사,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밥은 먹었냐? 오늘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이런 인사 자주 나누거든요. 그게 꼭 정말 약속을 잡아서 밥을 먹는다라기보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다음 약속을 하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안부 인사를 건네나요? 잘 있어.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니? 한세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처럼 이렇게 뭐 식사 관련한 안부는 없나요? 식사 관련 안부는 못해요. 그 저는 지금도 조금 좀 그게 아직도 저는 기분 나쁜 게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했잖아요. 저는 기다려요. 저는 그걸 기다리는데 밥 먹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밥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밥 먹자는 게 그냥 뭐 이게 일상적인 인사 예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한국 생활 20년이 거의 다 되어오는데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는 우리는 시구지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시기주. 남한에서는 우식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먹을 식사를 앞에 놓고 그만큼 먹는 것이 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구지라는 표현을 쓰고 남쪽에서는 이제 먹는 것이 해방됐고 입는 것을 이제는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구지, 우식지, 남북관계 문화적 이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때 우리 교육 받을 때는 북한에서 우리는 시기주 문제가 해결됐는데 저기 그 신생 독립국에서는 아직도 시기주를 쓴다. 우리는 의식주다. 저쪽은 시기주다 했는데 조금 이게 미공급이 막 되면서 바뀌어져 가지고 시기주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건 거예요. 아까 뭐요? 뭐요? 신생 독립국 그게 그다음에 남한인가요? 미발전 아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금방에 좀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먹는 것이 우선이고 입는 것이 그 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북한이 자기네가 그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예. 그러면 북한에서는 뭐 밥을 먹었냐라는 질문 자체가 좀 마음 아픈 질문이 되는 건가요? 잘 안 해요. 마음 아픈 질문도 되죠. 근데 가장 북한에서는 그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왔겠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합석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대접할 만한 여유가 네. 그렇죠. 없는 예, 그래서 밥은 먹고 왔겠지 하고 지금도 저희끼리도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막 먹을 때 오게 되면 우리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밥 먹고 왔겠지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끼리는 이제는 알아듣는데 예. 그럼 북한에서는 내가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밥을 먼저 먹고 가는 게 예의인가요? 초대마다 방식이 있는데요. 혹시 식사 초대가 있어요. 있기는. 네네. 남는 아무리 없는 세월이라도 결혼식이라든가. 식 외에 어떤 그럴 때는 뭐 죽이라도 나눠 먹을 준비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식사 시간을 피해서 만나는 그런 편이에요. 같은 동네에서도 요 저녁 아침 이런 점심 식사 시간에는 될수록 피해서 볼일 보러 다니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요즘에는 식사 시간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진 게 예전에는 우리가 삼시세끼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면 요즘에는 하루 두 끼 아니면 뭐 건강을 생각해서 혹은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에서는 보통 이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시세끼를 챙겨 먹을 수 있나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 사회가
체제상 이게 리론상은 아주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또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어진 양의 배급도 주고 모든 걸 다 돼 있는데 실제 그게 안 되니까나 현재나 과거에도 그렇고 계급이가 높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하루 3끼는 밥은 먹을 수 있고 계급이 없고 정말 이게 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아마 2끼 먹기도 힘든 사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남한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모여서 식사를 저녁에 같이 하자 하는 인사보다도 그냥 그 시간 외에 벗어나서 이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사실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권하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점 문화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할 만큼 신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주 식량이 옥수수였다, 옥수수 맞아요. 가루였다, 뭐 이런 얘기는 익히 들었는데 혹시 그거 말고 주로 먹는 게 뭐였을까요? 북한의 이게 지역마다 틀립니다.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해발이가 백두산에 가까워서 2,860m의 고산지대에 대해서는 거기는 옥수수라든가 벼농사가 안 됩니다. 고산지대에서는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양강도는 주로 감자 농사입니다. 국토의 약 80% 이상 다 감자를 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많이 다녔는데 이 감자가 북한의 종자가 아니고 스위스라든가 유럽의 종자를 배양을 해서 개간을 해서 이렇게 김일성이 현지 지도도 여러 차례 양강도를 다녀가지고 양강도는 이게 고산지대 토양에 맞게 그 감자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양강도 사람들은 이게 배고비가 감자예요. 그래서 그 배급을 사람이 이게 감자라는 게 알칼리성이 많기 때문에 감자만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감자를 받은 배급을 가지고 자체로 녹말을 빼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대체해서 쌀도 사오고 옥수수도 사와서 같이 섞어 먹고 또 반대로 항해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게 곡창지대입니다. 그 1년에 그 2번씩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이게 벼를 심습니다. 염려벌이라든가 재령벌이라든가 12.3.1벌이 북한에 대해 벌이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제가 이게 항해도를 많이 가봤는데 잎사를 가지고 전부 다 배급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뭐에 필요한가? 옥수수살을 또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잎사를 팔아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옥수수살을 대여를 하고 또 거기는 또 고구마가 잘 되거든요. 감자가 또 잘 안 되고 이 기후와 토양이 다 틀리니까 함경북도, 함경남도는 대신 또 옥수수가 잘 돼요. 그래서 국토의 약 70%는 옥수수를 심고 30% 미만은 이게 벼를 심기 때문에 벼가 좀 잎살이 귀하지. 그러면 이게 함경북도 사람들은 옥수수를 팔아서 잎살을 사서 5대5로 이렇게 대체 먹어. 나름대로 북한의 도마다 기후와 토양 이렇게 조금 생활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북한에서 이런 것만 먹는다 하는 건 좀 그렇고 나름대로 이게 기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학교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운동장 옆에 화단에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상추 같았거든요. 뭔가를 심어서 거기에서 그걸 뭐 뜯어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그걸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뭔가 하나쯤 씨앗을 직접 내가 심어서 뭔가 작물이 열리면 그 뿌듯하게 따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럼 북한에서는 내가 뭐 어디에 직접 작은 거라도 심어서 수확해서 먹고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기 이제 다 이 얘기하다시피 북한에서 이게 봄에는 이게 뭐 산에 이게 다양하게 뭐 산나물도 나오고 풀도 나오는데 근데 제가 북한에 이게 여러 도를 많이 다녀 특히 이제 양강도로 가봤는데 감자를 심으면 우리 하지가 6월 21일 하지거든요. 네네. 계절상 하지가 되면 감자리가 한 요만큼이 생기더라고. 이 파보면 새알처럼 새알만 하는 감자가요? 네, 감자. 감자가
그땐 여기는 감자는 이렇게 주먹만하게 있을 때인데 거기는 씨알 그렇죠. 같은 게 이게 있거든요.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후가 좀 많이 냉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데 하지가 되면 그나마 조금의 숨은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다 떼먹으면 나중에 이게 아무것도 열리지 않거든요. 하도 바쁘니까나. 그래서 파가지고 요만큼 달린 것도 다 털어먹더라고.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감자포기는 있어. 근데 밑에는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달에 가장 힘든 게 이것을 대비를 하느라 어떤 식을 하든가 뭐 저는 양강도 사람은 아니죠. 그쪽으로 워낙 출장을 많이 다니까 양강도 저는 이게 1인당 감자 배급을 한 사람당 1년에 뭐 4톤, 3톤을 배급을 줘요. 근데 주고 이 감자는 원래 이 껍질을 못 먹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거든요. 저희 완전 독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강도 사람들은 껍질을 싹 뺏겨가지고 이 지붕 위에다가 집 사는 지붕 위에다가 쫙 펴는 거라. 그 양강도 가 보면 집이 다 캄캄해요. 왜냐면 감자 껍질 다 씌워놨다고. 그렇게 처음에 갔을 때는 저기 뭐지 왜 지붕이 하나도 안 보이지? 그 다 찾아가고 처음부터 감자 껍질이라.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봄에 5월달에 식량이었고 풀도 이제는 단오지 나면 독이 있어가지고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6월 하지까지 견디려고 하니까는 지붕에는 감자 껍질을 싹 내려다가 씻어서 몇십 번 우려가지고 독성물을 빼고 그걸 요만큼 가루를 내가지고 국수로 만드는 거라. 근데 그 감자 껍질 국수가 굉장히 맛있긴 있어요. 아 그래. 네. 어쨌든 의외인데요? 너무 많이. 맛있고 그리고 방금 입맛 따지셨어요. 이게 싹 넘어가는데 근데 그 이후가 사람의 완전 이게 고록 설설설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북한에서 좀 맛있게 드셨던 거 혹은 자주 먹었던 음식을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두부밥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이것도 인조고기밥이라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콩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찌고기를 그거를 비계에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멍을 내서 밥을 넣고 양념 발라 드시는 그거는 본인 의견입니다. 본인. 그렇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쌈처럼 싸서 손을 잘못 잡겠다. 이렇게 쌈처럼 싸서 이게 콩고기인가요?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근데 양념장도 엄청 매콤한데요? 남한에 오셔서 제 내 입맛에 맞는 음식 혹은 뭐 이 음식을 먹으면 북한이 생각났다. 좀 여기는 비슷한 것 같다 했던 음식이나 맛은 전혀 다른데 내가 북한에서 먹었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었다던가 왜냐면 남한과 북한이 음식 문화도 다르지만 음식 종류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두부밥을 주셨을 때 제가 전혀 생각했던 그 모양과 맛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부초밥이 조금 이렇게 좀 유부초밥 북한식 유부초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유부밥이지 초밥은 아닌 건 거예요. 처가 안 들어가요. 초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의 음식하고 북한의 음식하고 같은 점이 많아요. 다만 뭐냐면요. 이게 그 우리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쓰는 조미료가 좀 달라지는 거지. 식재료는 똑같은 건 거예요. 시금치도 똑같고 배추국도 똑같고 우리가 된장 먹고 김치 먹고 다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는 부유하잖아요. 한국은 부유하다 보니까 여기다 들어가는 조미료가 북한에서는 그 미원을 맛내기라 하거든요. 그 맛내기로 맛을 낸다면 여기에서는 뭐 다시다도 들어가고 또 뭐 미림도 넣고 뭣도 넣고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설탕도 넣고 하잖아요. 북한은 설탕을 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짜증났던 것이 음식을 먹으면서 식당 나면 한 10년을 적응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탈북민들이 다 이야기하는 소리. 한국 음식 너무 달다. 단 맛.
너무 단맛이 나서 이게 밖에 음식을 못 먹겠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비름 있잖아요. 비름을 반찬으로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비름을 돼지풀이라 했거든요. 돼지가 먹는 풀이었어요. 그래서 축산 그 농장에서 이렇게 쫙 비름을 심었는데 우리는 그걸 가서 거기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논두렁에서 캐기보다는 거기서 도둑질하면은 어찌든 좀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다 집에서 우려서 무쳐 먹거나 죽을 써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에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니까 비름을 내놓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먹을 게 많은데 왜 돼지풀 먹어? 그다음에 저는 지금 또 비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비름 나중에 검색해 보면 잎이 조금 좀 주름이 잡힌 게 예쁜 게 있어요. 시금치 맛, 그래요? 약간 시금치 맛 이런 게 나요. 비름, 능쟁이 이런 것들을 된장에 묻혀서 데쳐서 묻혀서. 그 비름이 식당에서 나온 건 거예요. 그래 나는 깜짝 놀라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우리 탈북자들 왔다고 우습게 보고 비름이나 지금 먹이는 건가 했는데 보니까 여기 오니까 그것도 웰빙 음식 중에 하나고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식재료 때문에 당황하신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식재료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같은 땅덩어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식사의 문화 때문에 조금 당황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남한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있거든요. 혹시 북한에서도 더치페이 문화가 있나요? 터치페이라고 해도 지금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모임에 그치. 간다, 단원놀이 간다, 야외 활동 혹시 있거든요, 직장에서. 그러면 각자가 딱 그릇을 정해놓고 요만한 그릇에 쌀 한 종지, 된장 한 숟가락, 뭐 간장 요만치, 피해는 아마 북한에서 아마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아마 그렇게 해서 네.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쌀을 불려서 또 하는 책임자들이 따로 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터치페이 아닐까요? 한턱 쏜다. 우리는 이런 거는 친구들이 좀 청진에 가서 그 학교를 째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째고 집에서 가만 그 뭐 쌀이랑 훔쳐가지고 저거들이 이렇게 한 사발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청진에 가서 냉면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각자 저처럼 살림을 하느라 쌀떡을 아는 사람을 못 가는데 자기네들 근심 걱정 없는 애들은 그렇게 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더치페이 일종이잖아요. 네, 현금이 네. 아니다 뿐이지 있어요. 그건 내가 너네 밥 다 하기는 다 아름찬 그런 세월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한턱 쏜다 이렇게 뭐 남한에서는 뭐 생일터, 취업터 혹은 뭐 결혼할 때 이런 경조사가 있을 때 내가 그걸 좀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로도 뭐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뭐 한턱 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하는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내가 한턱 쏜다 있어요. 이런 문화가 네, 네. 있나요? 한턱 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그런데 뭐 좀 잘 됐으면 한턱 쏴라 이런 말 해요. 유일하게 꼭 쏠 수 있는 일생에 단 한 번이 있어요. 태어나서 100일이면 100일 떡을 많이 돌릴수록 이 애가 건강하게 잘 자란대요. 그건 우리 남한에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쏴야 돼요. 네, 잘 사는 집은 좀 많은 집을 돌리고 못 사는 집은 뭐 동네나 돌리고 이렇지.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까지 옛날부터 돌리고 우리가 그랬죠. 애기가 100일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막 맞아요. 미세 못 시설 뭐 살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100일까지 살았으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내는 게 있잖아. 그게 아마 민족적인 이걸로 해서 민속 풍토로 내려오는 거지. 이게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게 그거는 다른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그 턱은 꼭 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같은 문화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래오래 같이 문화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남과 북의 음식 관련 용어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비름? 제가 오늘도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기서도 비름이라 하던데요. 그건 제가 뭐 아마 식재료를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엄마들 그래 아마 알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는 저희가 남한에서 부르는 이 재료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좀 궁금한데 뭐 남한에서 예를 들어 뭐 호박이나 감자, 파 뭐 이런 부침
전. 그쵸? 이렇게 밀가루를 지짐이. 묻혀서 아 그런 게 있지. 상추는 부루라 부르고, 그다음에는 그 부추는 염지라고 부르지. 예, 그래, 그렇게 그거는 조금 저희도 달라요. 영지라 하더라고요. 부추를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러죠? 정부지. 정부지 맞아요. 정부지라고 저도 갑자기 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정부지라고 정부지라고 부르고 해요. 뭐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긴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는 이렇게 부산에서는 전을 찌짐, 네, 지짐이. 찌짐이 지짐이. 뭐 이렇게도 네. 부르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지심이라고 많이 해요. 지짐이라 해요. 전이라는 전보다는 하네. 지짐이라고 지짐이라고 많이 해요.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김치전도 김치 김치지짐. 김치 지짐.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뭐 어떤 음식 종류이긴 하지만 그 조리법에 따라서 요즘 좀 부르는 게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닭고기 음식을 삶아서 먹었다면 요즘에는 튀겨서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닭튀김이라고 하기보다는 치킨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영어라고 뭐 하기도 영어라고 그렇고 영어죠. 외래어죠. 예, 미국 가서 외래. 치킨이라 하면 통하더라고요. 통하죠. 혹시 이렇게 북한에서도 쓰는 단어들이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치킨을 북한에서는 뭐 튀김, 닭튀김이라 하죠. 닭튀김. 왜냐면 북한은 고유한 우리의 그 용어가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이쪽에 그 영국 이거 그 외국에 그 미국 쪽에 뭐 물건이 들어간다 해도 이거를 그 왜냐면 제도적으로 그 미국 놈들의 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네. 네. 북한 제가 지금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놈들의 우리 PD님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북한식으로 번역을 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말로 순화를 시켜라 이래서 그 뭐 도넛도 들어가게 되면 가락지 빵이라고 부르고 치킨도 닭튀김이라고 불러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도 우리는 이스케이키라고. 아이스케이크, 까까오 그쵸. 이렇게 부르죠. 남한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뭐 동네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키. 그 아이스케이크 장수 맞아요. 장수들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이스케이키보다는 더 많이 그거는 쓰는 게 일반 까까오를 말이래요. 많이 쓰더라고요. 얼음 과자. 까까오 있습니다. 까까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북송돼가지고 그때 이게 해령 장마당에 가보니까 아이스박스가 있더라고요. 북한에 아이스박스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까까오하고 써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얼음 과자. 그렇죠. 얼음 과자. 얼음 과자, 얼음 네. 모숭이 얼음을. 맞아. 우리 동료에도 있는데 네, 얼음 과자 맛이 얼음 과자. 있다고. 그리고 그 라면은 우리는 꼬부랑 국수. 꼬부랑 국수. 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북한 단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보고 그대로. 모양 맞아요. 그대로, 네. 맛 그렇죠. 그대로, 생김새 네. 그대로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게 네. 북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밥, 우리 삼시세끼 음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남북의 서로 다른 뜻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솥밥을 먹게 될 날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달콤살벌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